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지금 밑에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저희 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뭐 멀리 갔다 그래서 못 본다.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이제 진짜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몇 주 안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1년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날씨 어저께 그저께는 되게 추웠죠. 근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린다 그러네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말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방송을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죠.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전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상품 드리는데 어떤 분이 되셨나요? 저번 주에는 문자에서 2874님 되셨고요. 전화에서 9355님 그리고 4025님 되셨습니다. 오늘도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글쎄요. 제가 할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받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반장한테 궁금하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여러분들 오늘 아마 저한테 전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어디 사시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느 도시에 사세요? 여기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요? 예, 강원도의 성함이? 조영대요. 조 선생님 반갑습니다. 연세는? 예, 70여. 그래요. 주식 경력은요, 조 선생님? 예, 주식 경력은 한 얼마나 하셨어요, 주식? 한 20년 했는데요. 20년이요? 그래요. 일단 전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단 종목을 빨리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세요? 이오 테크닉스요. 이오 테크닉스요? 매스가 얼마요? 9만 원이요. 얼마요? 고점에 9만 원이요. 9만 원이요? 비중은요? 30%요. 예. 계속 매수하자마자 그게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이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예? 네네네.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유럽 증시가 또 급락을 했는데 뭐 더 내려갈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것도 궁금하고 요새 IT 반도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IT 반도체 부품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일단 조 선생님 저희 방송 보신 지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제대로 진짜 보신 거. 방송이요? 예, 제 방송. 제대로 보신 게 한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이.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예. 그래요. 그럼 제 방송을 오래 보셨으면 제가 이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되게 주식 되게 좋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죠? 예.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려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그냥 쭉 이야기를 할게요. 예, 예. 일단은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내내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드렸을 겁니다. 예, 지금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나오는데요. 한번 좀 예. 화면으로 크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잡아주세요. 이거 삼성전자고요. 이거 하이닉스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글쎄요. 제가 반도체 계속 안 좋다고 떠들었을 때 보시면 주가는 그때 흐름이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예. 저는 그때부터 계속 아마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내내 여러 네. 번 떠들었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죽어도 못 오를 겁니다. 라고까지. 솔직히 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저 강심장 아니에요. 저 되게 가슴도 좁고 그래요. 그런데 저 개망신당할 각오하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왜냐? 여러분들 그 말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안 빠지면 막 놀리세요. 에이 저 돌팔이 다른 사람들 반도체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데 너 혼자 뭘 알아? 맞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전 제가 맛없으면 맛이 없는 거지 남 때문에 맛없는 걸 제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방송에서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마찬가지로 저는 맞아요. 훨씬 저보다 유식한 분들 다 방송에서 나와서 세계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반도체가 더 올라갈 이유를 전 제 머리로 찾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망신 당할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머리가 나쁜 놈이고 IQ가 2자리밖에 안 되지만 제 눈에는 도저히 반도체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말들을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저는 이미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아쉬운 게 다른 사람들 말은 철석같이 잘 믿는데요. 제 말은 욕하면서 참 안 믿으세요. 좀만 틀리면 놀리는 건 참 잘 놀리세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올해 이제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 번만 말할게요. 저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야속할 때도 많아요. 저 개망신 당할 준비하고 저는 항상 제 생각에 대해서 틀리면 저는 망신 당할 수밖에 없죠. 왜? 저같이 확실하게 말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항상 방송 그렇게 했고 요번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번 삼성전자 액면 분할 때도 왜 주가가 올라갑니까? 저 절대 못 올라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하이닉스 못 올라가게 되는 걸 보실 거예요. 계속 빠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화무시비롱이라고. 아무리 붉은 꽃도 열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식 20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건 바뀌지 않았습니다라고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목이 터져라 얘기했어요. 솔직히 지금 이거 문제 여러분들 고민 워낙은 하실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 이거 얼마든지 다 예견됐던 문제거든요. 제가 이미 너무너무 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반도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오테크닉스? 안 되죠. 이거는 솔직히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실은. 근데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하신 우리 조 선생님도 안타까운 게 이걸 왜 고민하신죠? 이건 이미 안 된다는 건 답이 나와 있는 종목이었어요. 올해 내내. 이건 물타기 할 게 아니죠. 오히려 빨리빨리 빠져나갔어야죠. 이거 반도체 레이저 이런 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한번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는요. 2014년도 15년도에 고점 찍고요. 그 다음부터 이 회사는 별 볼 일 있는 주가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회사 아마 여러분 혹시 조 선생님 이 회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회사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그때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이 회사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로도 몇 번 났선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 기억 안 나시죠, 선생님? 잘 모르시죠? 이 회사 그 부분. 2014년도가 15년도에 무슨 뭐 하여튼 뭐 좀 그렇게 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기사에도 좀 나오고 뭐 이거 좀 여기 뭐 대주주인가 사장이 뭐 해가지고 조금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력하고 뭐 이렇게 좀 해서 했단 말 그런 기사들 나고 했었어요. 2014, 15년도에.
많이 오르고. 그 다음부터 주가 보시면요. 여기 주봉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 저 그냥 팩트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야. 그 다음부터 주가 올랐나요? 반도체 경기 2015, 16년대 주가 쭉 올라갈 때 이 회사 올랐나요? 이 회사 오히려 빠졌어요. 이 회사는 정말 제가 죄송한데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이쁠 게 없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이미 다른 애들 갈 때도 못 갔어요. 뽑고 나서. 그 다음 시끌 한번 좀 그런 적이 있고 나서. 그래서 솔직히 전 지금 우리 존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20년 하셨는데 이 회사를 선택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회사는 매력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 회사는 정말 죄송한데 전 매력을 찾을 수가 없는 회사예요. 근데 20년 하신 분이 이 회사를 했다라는 건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6개월이나 1년 하신 분이 이 회사를 했습니다. 그럼 모르실 수도 있었겠다 했는데 20년 하셨다는데 이 회사를 선택해? 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일까? 전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한 거예요. 실은.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깨졌고 안 깨졌고가 아니라 20년 하신 분이 이 회사를 선택했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 주가까지 갖고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 저가 어디까지 갈지 그거 진짜 모르죠. 여기서 조금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건 이 회사한테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쭉 땡겨 올라갈 만한 일이 있냐? 저는 몇 년 동안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건 저가가 지금 어디까지 빠진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회사한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이 회사는 오히려 이제부터 계속 빠져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제가 되게 좋은 얘기를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막 부드러운 용기 내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 제 양심상 거짓말이라서 제가 못 해드리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지 아닌 걸 긴 거라고 괜히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한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저 솔직히 제가 방송 안 하면 안 했지 제가 시청자들한테 그 짓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빠져나오면 될까요? 저는 그냥 이런 종목 제 스타일은 전 나와요. 전 아닌 종목 갖고 기다리진 않아요. 기술적인 반등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 아닌 애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옵니다. 제 스타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 조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이 회사. 기술적인 거 어설프게 전 기대 안 하고 싶어요. 선생님.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빠져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셔야지 이게 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 스타일은 저는 그냥 나오는 스타일인데 선생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 하면 조금 더 기다린다고 어떻게 크게 잘못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조 선생님께서 선택하실 부분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안지에 다까지 써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빠져나와도 나쁘지 않을 거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빠져나온다고 어떻게 특별히 잘못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연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은 요게 먼저 그 박스권 5만 원대까지 혹시 올라가?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 이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를 저는 상담하는 사람, 저는 그런 투자를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저는 솔직히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답변 드린 게 전 맞다고 봐요. 제가 아는 거.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주에 날씨가 토요일에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얼마나 강의 안 오셔도 굳이 되는데 너무 추워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저희 요번에 그 유니세프 건물에서 마포인 쪽에서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다른 날보다 더 제 생각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하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게 그 한파주의보가 거의 내리고 그 어마어마한 날씨에 오신 분들 아마 보셔서 알 거예요. 유니세프 쪽에서도 저한테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 강당을 이렇게 대관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기가 처음이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원보다 한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대강당인데도 그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저도 솔직히 강의하러 가는 사람인데 저도 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그 주차장도 없고 한 데를 대중교통 타고 진짜 오셨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수가. 제가 그래서 그날 참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과연 제가 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와서 들으시려고 하고 할까?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제가 방송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더 여러분 편에서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걸 제가 저번 주에 너무 그랬고요. 오늘 제가 올해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하면 아마 한 달 이상 강의를 좀 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시입니다.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2시고요. 의정부에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신한대학교에서 거의 되게 오랜만인데 오늘 2시부터 토요일 날 하니까요. 아마 오늘 상당히 중요한 저번 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굳이 여기가 좀 넓은 데지만 그래도 오지 마시고요. 그 저번 주 안 들었던 분들은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장들의 사인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날씨 훨씬 좋잖아요. 그죠?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하기 전에 제가 잠깐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요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물론 그나마 그래도 안 고치는 건 낫지만 소 안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도 했을 거예요. 방송에서 모두 연말랠리, 산타랠리 너무 많이 떠드시는데요. 저 솔직히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올해 연내 한다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려면요, 어느 날 갑자기도 할 수 있겠죠, 올해.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와야 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그럼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산타랠리 되게 많이들 방송에서 다들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올해 계속 12월 들어서자마자. 그럼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딱 2주 남게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산타랠리가 시작하려면 이제는 시작을 했어야 돼요. 이제 곧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제가 왜 여러분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소 잃기 전에 고치십시오. 했나면 요번에도 선물 옵션 올해 마지막 만기 때문에 이틀 동안 딱 지수 올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지수 상승을 그냥 믿고 다들 산타랠리를 또 방송에서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웃기게 그냥 다 빼버렸죠. 이제 보십시오. 오늘 미국 시장 오늘 또 크게 빠졌어요. 다음 주 초반에 보나마나 또 빠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럼 여러분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다들 요번에 조금만 오르니까 또 입 모아서 산타랠리, 연말랠리 우리 개인들한테 떠들던데 산타랠리, 연말랠리 갈 시간이 이제 있나요, 그러면? 전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솔직히 맨날 시청자들한테 정말 뻔히 아닌 줄 알면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 이유는 저도 솔직히 아는데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걸 믿으세요. 시청자들 지금 거의 다 태반이 산타랠리 일반인들 산타랠리, 연말랠리 굉장히들 많이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근데 저는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죠. 저 틀리면 개망신 당할 준비하고 항상 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또
방송 모두 다 하시는 뭐 타방송부터 해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얘기 바꾸실 건가요? 산타 할아버지가 쉬셨어요, 주무셨어요 이러고 얘기하실 건가요, 시청자들한테? 올해 내내 그렇게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잘못 호도를 했으면은 연말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연말까지도 어떻게 반성이 없이 맨날 그런 모습들만 보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시청자들한테 방송 들으면 지금 다 연말 랠리, 산타 랠리 떠들고 있어요. 안 오면은 우리 시청자들은 그거 믿고 있다가 더 죽어요. 차라리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덜 돌아가시는데요. 그 잘못 호도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더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야.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제 말 누구 말이 무조건 맞는다는 믿지 말고 제 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느껴보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지 그 말대로 안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청자도 그거예요. IT 믿었어요. 올해 내내 믿었어요. 답이 없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이걸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건데요 대응을.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틀려지고 여러분들도 요번에 반성 오래 많이 해서 조금만 우리 틀려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제 방송에서 하는 말 다 믿지 말고 방송에서 얼마나 틀리는지 올해 여실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만 함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윤정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정호. 아, 임 선생님? 예. 임이요, 임? 예, 예. 예? 임 선생님? 임? 성? 아니요, 윤이요. 아, 윤이요? 예, 윤 선생님. 예, 연세가? 예,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1년 한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이요? 그래요. 예. 제가 방송에서 좀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좀 너무 세게 얘기할 땐 좀 세게 얘기하죠. 얘가 좀, 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어떻게 윤 선생님은 제 방송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금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좋아하니까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아, 그러겠죠.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랬겠구나. 아, 죄송해요. 아니. 그래요, 윤 선생님. 예, 윤 선생님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기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 매수가 얼마요? 17,600원에 20%. 예, 더존비죠. 예, 49,600원에 20%. 예, 와이솔 예, 14,900원에 20%. 예, SKC 예, 34,100원에 10%입니다. 예. 일단 대형주가 많으시네. 한번 계좌 상태를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예, LG U 플러스 17,600원. 아, 지금 딱 매수가네요. 오, 그래요. 그다음 더존 비존도 보면은 49,600원. 다 거의 매수가네. 예, 다 거의 최근에 사셨나요? 예, 그러니까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열흘 정도? 예. 그래요. SKC도 34,000, 예, 다 열흘 정도.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LGU 플러스가 네네네네. 이게 뭐 요즘 계속 한 열흘 동안 조정관. 갈 듯 하다가 예. 못 가고 또 뭐 외국이 사면은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고점이 다 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해서.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아, 요번에 그냥 아주 그냥 5G에 대해서 참들 질문들이 많으세요, 요즘. 그죠? 예. 내년부터 뭐 상용화가 된다니까 저부터 관심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5G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좀 도움 되셨어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 가지 5G에 대한 설명. 예, 이 반장님 이 반장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좀 참조를 했고요. 또 전 나름대로 또 뭐 앞으로 5G밖에는 당분간 저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유, 저는 그러면 제가 방송한 보람이 있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가 점점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공부도 해보시면서 자기 생각을 갖는다는 거.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시청자들. 예, 의외로 이 반장님을 팬들이 많을 겁니다. 아유, 그래요? 아유, 그럼요. 예. 맞아요, 저 팬 많아요. 안티팬이요. 아니요. 그런 팬 말고 감사하고요. 팬.
일단은 5G에 대해서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길은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G, 4G에서 가는 거와 5G는 완전 틀리다고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5G는 말 그대로 그냥 4G 다음에 붙일 말이 없으니까 5G라고 붙인 거지 4G, 2G, 3G, 4G에 갈 때 5G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 새로운 애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5G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쩌고 했는데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뭐 마찬가지로 상용화 서로 먼저 한다. 우리도 이제 근데 우리 그거 뺏길 수 없으니까 상용화 먼저 한다 막 지금 상용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통신주에 대해서 5G가 나오면 어느 정도 관심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LG U 플러스의 주가인데요. LG U 플러스가 실은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되게 힘든 주가 모습을 한 1년 이상 보아.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예, 1년 이상 통신주가 되게 힘든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예. 요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그랬을까? 그 요때. 정부에서 맞아요. 뭐 이거 뭐 많이 규제를 좀 예, 하다 맞아요. 보니까. 정답 빙동댕. 정부에서 규제했어요. 규제하니까 주가가 쭉 하면서 1년 이상 조정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올 여름 정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올렸어. 왜일까? 이거는 규제를 이길 만한 요인이 성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5G죠. 예. 5G라는 애가 규제를 이길 만큼 성장이 강한 모습을 충분히 시장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 규제를 이겨낸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딱 이게 주봉인데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뭐냐. 지금 잘 보세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죠? 주봉으로. 네. 예, 맞죠? 그럼 요거를 한번 우리 종합주가지수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종합주가지수 주봉이거든요. 어때요? 네. 올 하반기부터 떨어졌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LG U 플러스를. 제가 이거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언제부터 올랐어요? 하반기부터 올랐죠. 예.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통신주는 결국은 현재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LG U 플러스가 5G 성장 좋아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통신주라 하면 우리 주식 배울 때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통신주라 하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주식 업종으로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번에도 확인해 보자는 거야. 이 성격이 바뀌었는지 완전 성장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아직도 강한 애인지 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해요, 안 강해요? 네, 강합니다. 올라간 시기가 거의 공교롭게 거의 일치하죠. 그죠? 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5G가 내년에도 뭐 어느 정도 계속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내년 주가 흐름이, 내년의 시장 흐름이 어떤 장이냐를 보이는 게 이 LG U 플러스의 주가 흐름을 내년을 결정할 거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G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LG U 플러스가 더 지금 이게 주봉인데 더 쭉쭉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더 쭉쭉 간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LG U 플러스는 어디 장비를 쓰고 있나요, 일단?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고, 예. 밝혔죠? 네, 화웨이 장비 쓰고 있어요. 그런데 LG U 플러스가 그동안 주가가 여기서부터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솔직히 왜 그런지 아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LG U 플러스는 KT, SKT, LG U 플러스 중에 업계 몇인가요? 3입니다. 3위였죠. 그러니까 통신 업종은 독점을 정부에서 독과점을 인정해요, 안 해요?
그 최대 수명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엄청 안 하는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예, 예. 정부에서 독과점을 절대 용인 안 하는. 그래서 SKT가 몇 프로 이상 딱 되면 SKT에 대해서 계속 제재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경주로 따지면 자동차 경주에서요 계속 1위 하는 차는요 걔한테 일부러 무게를 싣게 해요. 왜? 걔만 맨날 1등 하니까 걔 1등 잘 못하게. 그래서 뭐 남자분들 자동차 경주 좋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걔한테는 쉽게 말하면 페널티가 아니라 야 너 너무 잘하니까 너만 1등 계속 할 수 없. 막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너 뭐 예를 들어서 뭐 20kg, 30kg짜리 무게를 달고 자동차 경주를 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왜 SKT는 지금까지 1등이었기 때문에 맨날 몇 년 동안 맨날 걔는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 이게 또 하네. 예.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LG U 플러스는 맨날 3등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몇 년 동안 LG U 플러스한테는 되게 많이 제가 봤을 땐 밀어줬어요. 규제도 그러니 뭐 여러 가지를 다른 애들보다 좀씩 더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는 사이에 LG U 플러스가 이제 등치를 상당히 키웠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럼 이제 LG U 플러스에서 정부에서 굳이 제가 봤을 때 LG U 플러스에서 이제는 전에같이 야, 너 맨날 3등이고 제일 아픈 손가락이니까 좀 커 이렇게 이제 해주진 절대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LG U 플러스에 대해서 나쁘진 않겠지만 이거를 계속 최근 1, 2년의 주가들 같이 쭉쭉쭉 갈 거로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떨 거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예. 시장이 내년에 너 약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약세장일 거야. 아주 하락장일 거야. 그럼 얘는 주가 올라요. 근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조정장일 거야. 그럼 조정일 거예요. 근데 내년에 되게 시장이 대형주 시장이 강세장일 거야. 그럼 얘는 못 오를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지금 5G에 많이들 여기 꽂혀서들 이야기들 하시는데 실은 5G에 꽂혔는데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얘 더 중요한 거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얘는 버린 적이 없어요. 통신업종.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그래서 실은 5G는 계속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5G는 이제 내년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기대감이라는 게 더 생기겠어요? 아니면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좀 소멸되겠어요? 좀 소멸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어요? 스스로? 예. 그래서 제가 예. 봤을 때는 이 LG U 플러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뭐 당장 어떻게 뭐 오늘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는 게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빼고 다시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아시겠어요? 예,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트로 빨리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리고 더전 비전 같은 경우도 한 49,600원 정도 20%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제가 요거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더전 비전 손절 라인은 그냥 한 4만 한 2, 3천 원 정도 여기. 예. 여기 선을 4만 한 2, 3천 원 정도 선을 지켜주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그리고 수익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길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한 5만 5천 원 근방까지만 오면 요번에는 그냥 이익실현 한번 하세요. 요거.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예, 예. 그리고 와이솔은 14,9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세 종목 중 네 종목 중에 와이솔 그렇게 매력이 안 보여요. 요것도 예. 예. 그래서 왜냐면 주가가 한번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올라오는 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매수가까지 오면요 그냥 현금화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SKC인데요. SKC 34,1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하락이 좀 있어서 반등은 있을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건 우리가 비정상적인 하락이라고 제가 비이성적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10월 되기 전에 이미 얘는 하락을 시작했어요. 고점을. 잘 보시면. 그래서 비이성적인 하락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얘가 꺾인 것은 맞았어요. 실은. 그래서 꺾였다라는 소리는 얘가 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좀 나오는데 세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3만 8천에서 4만 원 사이 정도 되면 그냥 이익 실현하고 일단은 나와주시기 바래요. SKC.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선생님 어떻게 참고 되셨어요? 예, 참고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보는 눈도 또 틀려지겠죠. 이거 업종이나 종목 볼 때도. 그 참고하시면. 그죠? 예. 그래요. 맞습니다. 전해서 감사하고요. 올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만날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지금도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지금 좀 전에도 자막 나갔지만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 요번 강의는 워낙 없던 강의인데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라고 제가 한 달 이상 이제 강의를 또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제가 근데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저번 주 못 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지금 연말 랠리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들을 상당히 전략들을 잘못 짜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연말하고 내년에 지금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그랬어요. 소 잃을 거라고 생각하면 외양간이 고장 났으면 소 잃기 전에 고치시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시고요. 2시 신한대학교 베델관 세미나실이니까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요번에 그 베델관 세미나실이 좀 크긴 커도 그래도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오지 마시고 안 오신 분들이라면 와서 제 강의 이제 한 달 이상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서울에 사는 박정훈입니다. 박 선생님. 연세가 50대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네, 경력은 없습니다. 경력은 없어요? 그래요. 네. 미리 선수 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매수가 얼마요? 예, 2,621원에 50%예요. 2,620원 되네요. 예. 그다음에 SV 인페스트먼트요. 네. 예, 42,030원에 42,030원이요. 아니야, 4,330원. 4,330원의 비중은 예, 30%예요. 30%요. 예. 한번 보죠. 계좌 상태를. 어떤가 롯데손해보험이 2,620원. 지금 약간 수익 구간이고요. 예.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SV 인베스트먼트. 이거 신규산업 패턴 4,330.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롯데손해보험이 궁금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이 반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저거 성장성하고 예, 보험 그 금융주잖아요. 네. 그런 쪽에 좀 알고 싶고 그래요. 그래요. 예, 성장성. 예. 전 성장성 없다고 봐요. 어떡하죠? 성장성 전 없는 회사라고 그 롯데손해보험. 네. SV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SV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롯데손해보험으로 밑에 자막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이 롯데손해보험 저는 별로 성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손해보험 회사들 중에 이 롯데손해보험 먼저 손해보험을 얘기하고 그다음 이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조금 보험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도움되게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 롯데손해보험 자체가 손해보험 업종에서 되게 막 큰 회사들이에요. 어때요? 그렇게 완전 크진 않고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그쵸? 예.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보면 네. 대기업들이 왜 이런 손해보험이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왜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보면은 대기업들 보면은 그룹들 중에 꼭 다들 있죠. 근데 옛날부터 저도 뭐 매니저 생활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에요. 롯데는 큰 네. 거 하나 인수는 옛날 한 20년 전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롯데는 그때도 10대 그룹에 들었거든요. 롯데는 뭐 네. 랭킹 뭐 5위, 6위, 7위 했는데 금융사 하나 살 것 같은데 얘는 안 사네 계속 그랬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는 그런 금융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도움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도움? 어떤 도움? 회사 뭐 경영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거나.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예. 금융 10대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회사들이 다 금융사를 끼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요즘은 이제는 감시 시스템이 세지고 이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매니저 생활하고 할 때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으니까 사금거나 다름없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 필요할 때 거기만큼 현금 빨리빨리 도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융사들을 꼭 끼고 있었던 겁니다. 재벌들이. 예. 그래서 그건 솔직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고객 돈을 왜 자기네 완전 사금고화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하나 끼고는 있어야겠는데 라고 해서 갔던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전 봤어요. 옛날부터. 근데 말 그대로 롯데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들을 투자자들이 잘못하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롯데니까. 롯데니까 회사 네, 맞습니다. 키우지 않겠어? 롯데니까. 맞아요.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롯데니까이라는 게 오히려 이거 롯데를 띄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칠성손해보험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이 회사를 있는 그대로 볼 텐데 앞에 롯데라는 거를 자꾸 붙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회사를 잘못 보더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라는 걸 달고 있으니까. 지금 이 회사가 계속 팔려고 이제 내놨죠. 알고 네, 계시죠? 내놨습니다. 예. 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이 회사는 손해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큰 차질 위치가 무슨 상위권 아니잖아요. 그죠? 중하위권에 계속 있잖아요. 이 롯데손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하위권에 있는 손해보험 업체들은 솔직히 말해서 장사가 그렇게 업력이 커지고 할 게 없어요.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나라 손해보험 업종들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보험업계에서도 보면 손해보험들도 딱 시장 포지션이 잡혀서요. 네. 이게 변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든다 그래도 어때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무슨 다이렉트 보험이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나중에 그랬지만 삼성이 결국 자동차 보험 어떻게 돼요? 꽉 잡고 있죠. 네. 물론 삼성도 나중에 다이렉트 하면서 하긴 했지만 그 전에도 다른 애들 다이렉트 막 하고 할 때 삼성은 다이렉트 별로 그다지 안 하고 했을 때도 보면은 이제 삼성의 자동차 보험을 막 엄청 뺏어 먹을 것 같이들 생각들을 맨 처음에 했는데 실상 벌어졌는데 그렇게 됐나요?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그렇게 쉽게 안 바꿔요. 좀 싸진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사고 나면은 사고를 대비하는 건데 그래도 그 큰 데들이 보면 서비스도 잘 되고 좋지 이러고 잘 안 바꿔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손해보험 업종이라는 게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말 그대로 자기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뭘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큰 데들이 확실히 좋아라는 인식들이 크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랭킹이 쉽게 안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험업종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텐데요. 워낙은 금리를 올리면 보험업종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옛날에는 금리를 올리면 보험업종들이 올랐어요? 주가가 안 올랐어요? 옛날에 좀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보험업종이 맨날 올라가고 그래요, 항상. 근데 요번에 금리 올리고 이랬는데 보험업종 지금 주가 어떤지 아세요? 거의 크게 올리지도 않고 예, 거의 52주 신저가나 이런 것들 기록하는 것 중에 보험업종이 거의 제일 많아요. 예. 이거는 금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러면 이상할 게 아닌데 금리가 이제 조금씩 하고 이번에도 올리고 했는데도 저가를 기록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건 네. 무슨 소리냐?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업종은 더 이상 금리를 좀 올린다 그래서 이 회사 사놓으면 되겠지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99%가 하시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박 선생님도 그 생각 솔직히 갖고 계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 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다 어떨 때 마음에 혹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게 제가 혹시 다른 쪽에 매각했을 때도 네. 그건 더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쪽에 매각했을 때는 다른 쪽이 뭐야? 다른 쪽으로 이게 회사를 이제 매각했을 때? 네. 그래도 솔직히 저는 별일 없게 봐요. 그래서 그래도. 예, 이걸 더군다나 비중 50%나 삼았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는 여기서요. 비중 한 10%만 들고 가세요. 그리고 40%는요. 현금화 해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40% 현금화하고 한 10%만 보자고. 그럼 혹시라도 인수돼서 아니면 뭐 조금 잠깐 반짝할 수 있으면 그때 팔자고 10%는. 아시겠죠? 예, 예, 오래 들고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SV 예. 인베스트먼트인데요. SV 인베스트먼트는 이거 신규 상장 패턴에서 그 패턴으로 보면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 이건 안 좋은 패턴이에요. 예, 저가를 그리고 있어요. 워낙 여기 깨면 안 되는데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지하실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올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워낙은 더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저가였던 여기가 얼마 되나요? 한 3,000원 정도 되나요? 2,800원? 2,900원? 여기 깨면 얘는 난리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2,800~900원 저기 깨면요. 얘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파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얘는 지하실 볼 가능성 되게 높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그래도 신규 상장한 거는 이 패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래서 안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 패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은근 재미 보시는 분들 많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 거 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패턴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깨면 얘는 지하실 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얘는 보시면은 이 가격 여기 한번 지지를 강하게 했던 버티려고 했던 이 가격 한 5,500원에서 6,000원 있잖아요. 실은 5,500원 요 선 되나요? 요 선 근처까지만 반등하면 얘는 무조건 팔아줘야 돼요. 또 한 번. 그게 네, 안전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네, 밑에 내려가는 거는 고기 깨면은 지하실 보러 내려가는 거니까 끊어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래,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방장님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고맙습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MTN에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왜냐하면 저희가 요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방송까지 하면은 저희가 올해 방송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29일 방송은 저희가 좀 두루두루해서 좀 쉬는 시간도 갖기 위해서 29일 방송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하고 지금 요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밖에 저하고 통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저하고 통화들 많이 원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예,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밖에 전화가 안 될 거니까 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포항의 박직원입니다. 포항의 박직원님. 네, 우리 직원님 나이가 연세가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일부러 이름을 더 자세하게 물었어. 제가 젊으신 분들한테 박 선생님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렇죠. 민망하고 서로, 그죠? 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 그래요. 우리 직원님.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분 나쁘진 않죠? 아유,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엉하니까. 네. 그래요, 지금. 그래요, 우리 직원님. 우리 직원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대한약품 대한약품 매수가 얼마요? 41,000원에 40%. 41,000원에 40%요? 예. 수출 포장 예. 2만 원에 30%. 예. 아바텍 예. 7,300원에 2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원님. 그래요. 우리 직원님 연세가 이제 더 드시면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어도 나중에 뭐 할아버지 뭐 우리 안 되나 되지? 네, 되죠. 할아버지가 되셔서 할아버지들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은 무슨 돈인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돈. 센스가 없어.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돈은 할머니래요. 그래요. 예? 되게 좋아하시네, 이런 거. 굉장히 맞습니다. 이모코드 이런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네. 직원님, 네. 직원님, 일단은 한 종목씩 한번 상태를 볼게요. 예. 네. 예. 이제 이따가 써먹을 거죠? 어디 가서? 네. 그래, 배운 건 써먹어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건 널리 써먹고. 근데 이제 네. 아무 자리에서 나가서 써먹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왕따 되고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부릅니다. 예. 조심하세요. 네. 수출 포장. 예. 2만 원에 20%. 그러고 예. 아바텍. 예, 아바텍이 7,400원에 7,300원에 20%. 대한약품이 제일 많네요. 네네.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뭐 고령화도 있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4만 원 정도 네, 돼요. 4만 원이요? 저번에 예. 폭락장에서 조금 더 사가지고 40%가 됐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또 요즘 또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앞으로 괜찮을까 싶어서 조언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대한약품이라는 회사는 솔직히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 모르실 만한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하고는 그렇게 접촉되는 부분이 많이 없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제가 왜 이런 말씀 한지는 아시죠? 드린지는. 이게 왜 일반인들은 잘 모를 만한 회사일까요? 주식적으로요? 아니 이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네. 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파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알고 뭐 동아약품은 뭐 이 소화제 때문에 알고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그렇죠. 회사 네. 예, 잘 그렇게 대한약품 많이 보세요? 평소에? 잘 못 보지 않아요? 잘은 못 보죠. 뭐 입원하거나 이러면 링겔 맞았죠. 네. 아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요. 이 회사의 매출이 항상 거의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회사는 회사 매출의 거의 한 7, 80% 이상이 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맞는 수액제 있죠. 거기서 네.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출이 거의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이렇게 또 가면은 앰플 주사 맞고 막 이러죠.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주사 맞고 이럴 때 이거 어느 회사야? 이러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은 대한약품을 잘 몰라요. 근데 실은 병원에 이렇게 가면서 주사실이나 이런 데 가서 창고에 이렇게 보면 대한약품이라고 돼 있는 박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병원들 가서 한번 보세요.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한테 무슨 뭐 소화제라든지 파스니 막 이런 거는 경쟁들도 너무 세고 막 이러고 일반인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리려면 뭘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 돼. 광고를 해야죠. 근데 이 회사는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병원에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써달라고 하는 회사들은 그러면 광고 대신 뭐를 하겠어요? 로비? 맞아요. 로비하죠. 워낙 그래서 네. 그게 뭐예요? 몇 년 전에도 문제 많이 됐잖아요. 리베이트. 네. 네. 제약사들 문제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죠. 왜? 아니, 일반 시청, 대중들한테 하는 거는 광고를 해서 알리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써줘야 되는 거야, 처방에서. 그러려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쉽게 말하면 해야 되니까 제약사들, 그런 제약사들일수록 그래서 리베이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크게 문제된 거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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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즘에 이제 리베이트 쉽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래도 좀 덜하죠. 예, 옛날같이 이제 리베이트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하나? 난 그건 모르겠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같이 쉽진 않을걸요? 워낙 이제 감시가 서로 세고 이러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대한약품한테는 마케팅비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줄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줄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보면요.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들어가서 보면요. 대한약품에 한번 실적을 보면요. 이 회사 실적, 다 까맣죠? 그리고 이 회사에 이게 분기가 아니라 1년 단위인데요. 1년 단위로 한번 매출을 보시면 2011년 1년 때 매출 얼마 나왔나 볼게요. 850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매출 한 960억. 그 다음에 얼마? 1100억. 그 다음 1100억 조금 넘었다가 2015년도 1년 동안은 1250억. 그리고 2016년도엔 1400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1450억. 그러면서 이익은 얼마? 영업이익이에요. 장사에서 2011년도엔 70억 벌었어요. 2012년도에 100억 벌었어요. 2013년도에 130억 벌었어요. 그 다음에 140억. 그 다음에 190억. 그 다음에 220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320억. 어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 네. 주가도 어떻겠어요? 이게 주봉이에요. 주가도 계속 조정받으면서 계속 올랐죠. 몇 년 동안. 보이나요? 네. 예.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성장하면서 해서 진짜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였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회사는 실은 개인들이 잘 모르는 회사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회사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지금 특별히 더 나쁜 건 있냐? 솔직히 지금 더 나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딱 그걸 하나. 몰라. 네. 딱 하나 흠. 너무 계속 꾸준히 올랐다는 게 흠이에요. 얘는 오히려 크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얘가 2011년도부터 주가를 보시면 계속 올랐어요. 2011, 12, 13, 14, 15, 16, 17, 18. 8년 동안. 주봉 보면. 8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실은 얘는 제일 큰 단점이 될 겁니다. 당분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실은 여기서는 얘는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여기서 얘를 굳이 40%나 들고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아, 없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얘는 왜 그래도 회사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8년 동안 올라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올라갈 확률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올라갈 확률을 한 20%라고 본다면 조정이나 어느 정도 약간 빠질 확률을 80%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요. 그런데 20%의 배팅에 내 포트에 40%를 걸어?
이건 아니지 않나? 그죠? 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네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안 어렵죠? 이 부분. 예. 네. 그리고 수출 포장도 마찬가지로 2만 원에 30%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빨리 시간상 이거 차트로만 할게요. 지금 보시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 정해드릴게요. 손절가 19,000원 정도가 깨지면은 19,000원 정도 깨지면 일단은 얘는 한 번 반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손절하고요. 절반 정도만 갖고 보실게요. 30%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24,000원 선 정도 되면은 반 정도는 역시 이익 실현하시는 걸로 하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아바텍이에요. 아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얼마예요? 7,300원 정도 되는데요. 비중 한 20% 정도 되네요. 한 20% 정도 되네요. 7,300원. 매수가가 여기인데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금이라도 올라왔을 때 얘는 그래도 비중이 제일 작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요번에 반등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 근처 한 6,000 선언은 넘었으면 다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는 그냥 한번 다 현금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그래요. 네. 세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네.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죠? 고맙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죠. 그거 아무 데나 쓰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올해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네,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올해 방송이 오늘 방송과 다음 주 방송까지가 아마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지금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는 013-336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 읽고 외양간 안 고치고 읽기 전에 고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지금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올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 대한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올해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요. 저번 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굳이 오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 위해서 자리 양보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대가 세미나실인데요. 오늘 이제 강의라고 제가 한 달 정도 쉰다 그랬죠. 말씀드렸듯이 한 달 이상 아마 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 안 읽고 고치셔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전략을 취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년이 어마어마하게 틀려진 시장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할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어디서 누구세요? 많습니다. 네, 어디서 누구세요? 남양주에 사는 정이숙이라고 합니다. 정 여사님, 연세가 60대 초반이에요. 60대 초반 주식 경력은요? 한 7년 정도. 예,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빨리 받을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벽산. 벽산 매수가 얼마요? 예, 4,200원에 20%. 예, 우리들 제약. 예, 11,500원에 30%. 예, 용평 리조트 예, 8,500원에 30%. 예. 세 종목 갖고 계시네요. 한번 계좌 예. 상태를 좀 볼게요. 예. 그래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기다리면은 본전가까지 올렸지. 그래서 그냥 들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샀는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 다들. 그래서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손절할 수도 없고 손해도 많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때 언제쯤 가면은 급한 돈은 아니고
하니까 본전까지만 오면 팔라고. 솔직히 기다리고 있으면 뭐 본전이야 가는 거는 문제 없는 종목들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인 네. 제 생각은.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세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목은 다 별 볼 일 없다고 저는 봐요. 종목 예, 선택. 그렇죠. 예. 예, 그때만 잠깐 좀 좋았던 종목 같은데.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걸 느끼셨으면 그래도 다행이세요. 맞아요. 예, 예. 이 그래서 종목들이 예. 근데 주식을 7년이나 하셨는데 그렇게 종목 선택하면 안 되시잖아. 그죠? 지금, 예, 아우 뭐가 씌이는지 이제 사고 싶어갖고 샀더니 그냥 아우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나 잘해야지. 그래서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사람들은 희한한 게 나 이제 그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또 해요. 예, 맞아요. 그것만 안 해도 주식 실력은 확 늘어요. 예, 그죠? 근데 요번에는 아, 이제 진짜 그 마음 먹으셨으면 앞으로는 하면 안 되세요. 예, 이제는 절대로 이제 이번에 그 본전 오면은 정리하고는 절대로 이제는 또 많이도 안 사고 조금씩만 사가지고. 아유, 아니다 그거 싶으면 느끼셨으면 팔고. 되게 큰 거예요. 예, 저 믿을게요. 앞으로 예. 바뀔 거라고. 그래. 예, 근데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 회사들 자체가 기다리고 있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아주 뭐 이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시장에서 에이 이거 회사 되게 쓰레기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은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죠. 근데 단지 이 회사 비전들이 지금 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을 만큼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나 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30%인데 이거 뭐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밀린 것도 맞아요. 예.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사람들이 소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안 하죠. 그래도 용평 리조트면 어디 있겠어요? 뭐 수안보에 있겠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강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용평. 용평은 예. 뭘로 유명해요? 겨울 되면 스키. 예, 스키. 예, 지금 막 스키 타러 막 사람들 열심히 다니잖아요. 예. 예, 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PD도 오늘 방송 끝나고 이렇게 스키장 간다고 짐 싸가서 왔는데 되게 부럽더라.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스키들 막 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키장이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용평 리조트가 계절성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나빠질까요? 굳이 나빠지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나빠지지는 않을 것 예, 같은데. 맞아요. 특별히 네. 더 이상 뭐 그렇게 나빠질 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방학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용평 스키장 같은 경우에 뭐 하다못해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막 좀 이렇게 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봤을 때 반등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등이 그렇다고 해서 센 반등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막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문제가. 경기가 그죠? 안 좋으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소비라는 게 그렇게 팍팍 느는 지금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확확 올라오거나 그럴 계절성을 타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8,500원 매수가인데요. 요번에 반등 좀 시작하면 8,500원 그 무렵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얼마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좀 올라오게 되면 그냥 봐가지고 1월이나 2월 안에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오케이? 예.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들 제약인데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 되는데 11,500원이에요, 매수가가. 요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그렇게 더 이상 나빠질 만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이 주가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실은. 예.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갖고 계시면 아마 지자리는 올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면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현금화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 팔고 또 내가 그 특별히 뭐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이나 이런 게 없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그냥 뭐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본전 정도 오셨을 때 파시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 더 이상 뭐 쉽게 밀릴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을 하세요. 예. 그다음 마지막 벽산인데요. 벽산 같은 경우에 4,200원 20%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여기 근처인데 이건 시간이 이것도 많이 걸릴 거예요. 벽산도 뭐 그렇게 특별히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건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올라는 올해 회사예요. 올라는 올해 회사. 근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네?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 20% 더 사가지고 보태면 어떨까요? 제일 안 좋은 모습이에요. 개인들이 하는. 그거는 네.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 안 좋은 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요. 그러면 그 돈이 그만큼 묶여 있는 건데 그런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무지무지 반대합니다.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다리고 계시면은 뭐 본전은 올 회사인데 근데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런 회사 기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팔고 그냥 차라리 딴 거를 하는 게 낫지.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해봤자 뭐 본전도까지만 와도 잘해보는 회사인데 그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방법을.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이제 마지막 강의를 대미를 장식하는 강의를 오늘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 되게 오랜만에 가요. 한 8, 9개월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오후 2시부터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요. 오후 2시부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안 읽고 고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 그거에 따라서 내년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방송에서 오판들을 하고 지금 이제 그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힘들다, 뭐하다. 그리고 난 계속 그래도 틀리는 맨날 오판하는 매스컴 말 믿겠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근데 문제는 굳이 후회는 항상 매스컴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니다. 항상 후회 그 몫이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그런 사람은 안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상 JLS 오랜만이네요. 0420 정상 JLS 지금 매수가가 현재 7,800원 정도 돼요.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 솔직히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한 번 정도는 메꿀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뭐 그렇게 엄청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뭐 지금 그렇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정상 JLS 뭐 이거 어학 쪽인 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다려는 보세요. 왜냐면 이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10중 팔고 이 갭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 한 번 정도 이 갭 메꾸는 건 할 거는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갭은 꼭 메꾸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종목에서는 아니라 그랬죠. 종목에서는 한 90% 정도 확률이고요. 못 메꿀 확률도 한 10%는 돼요. 종목에서. 그래서 그 10%에 해당 안 되길 바라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언제쯤 올라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비중을 30%에서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신경 써보세요. 다음 종목. 슈핑앤코리아. 와, 오랜만이다. 요즘 슈핑앤코리아가 워낙 얘네가 팔아먹을 수 있는 그쪽 회사가 별로라서 볼 일은 없죠. 일단 이 회사는 계속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장사가 잘 되면 어디가 잘 돼야지 얘네가 거기에 뭐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근데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뭐 그럴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슈핑앤코리아는 61,500원에 50%씩이나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패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종목 선택도 잘못하셨고 그리고 비중 선택은 더 잘못하셨고 이분은 지금이라도 비중 확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이분이 살 길입니다. 다음 종목. 삼성전기 지금 아주 그냥 장난 아니게 빠지고 있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는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16,000원인데요. 삼성전기는 빨리 반등 나왔을 때 털고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올라가야 될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작은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올라오면 털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초록뱀입니다. 초록뱀. 초록뱀. 초록뱀 미디어.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전에 그랬대요. 외국 자동차 회사 중에 사륜이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뱀이 이렇게 초록, 뱀 같은 도마뱀이 이렇게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걔네 사륜을 표시하는 그런 마크를 다는 건데 누가 그랬대요. 와, 초록뱀이 저렇게 광고를 많이 하냐고. 그거 그 회사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 회사 70%나 됐어요. 매수가가. 비중이 70%에 3,050원. 여기거든요. 예. 요번에 좀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7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집중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 종목이나 집중화를 하면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 이 종목이 잘못되면 그분은 완전 게임 끝나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분 70%를 이걸 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갖고 있어. 1억을 갖고 주식을 한다고 칠게요. 1억 갖고 하면 7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잘못되면 이 사람은 끝난 거야. 근데 여기에 7천만 원을 넣었어? 쉽게 말하면. 이건 아니죠. 이게 그럴 회사도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여기서 물량 줄이셔야 됩니다. 예. 뭐 JYP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랬는데 얘는 그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부방. 예, 부방. 예, 14470. 예, 부방. 예, 부방 요번에 지금 주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힘이 하나도 없죠. 예. 이 회사는 그렇게 올라올 회사가 아니에요. 쉽게. 예, 그래서 이 회사는 40%인데 2,100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요번에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나오십시오. 이 회사는 실은 끌고 갈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뭐 모르는 어마어마한 뭐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그 가격에 이 비중을 끌고 갈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냥 본전 근처에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퓨전 데이터입니다. 1954440. 30% 7,0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올라갔다가 분명히 아마 요게 어디서 사셨을 것 같아. 예, 근데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한 번씩 요렇게는 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당분간 얘는 또 잠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퓨전 데이터 7,000원인데 요거 굳이 뭐 손실 보면서까지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길게 끌고 가실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 보면은 이 회사 그냥 조금만 수익 나면은 이 회사는 털고 나오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인스콥입니다. 006490. 예, 인스콥인데요. 인스콥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올해 한번 시세 쭉 뽑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는 손대시는 거 아닙니다. 요번에도 사셨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 하시는 버릇 죄송한데 8075님 제가 8075님을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그 8075님의 뭐 포트폴리오도 모르겠고 실력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주식 내가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 아니면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종목.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 4300 S트래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상향 패턴으로 지금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예, 일단은 했는데 애매한 패턴에서 지금 현재 안 좋은 패턴으로 돼 있는데 일단 다시 여기 지금 14,000원. 예, 여기를 지금 뚫어 올리면 다시 애매한 패턴으로 들어가니까 아직은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맞고 여기 10,000원 깬다면은 일단은 이거는 한번 한 절반 이상은 손절했다가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국실업입니다. 01620 동국실업인데요. 이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 40%인데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는 회사들은 물론 비전 있는 회사가 이러다 올라오는 수도 있지만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 특별히 비전이 있을 게 없어요. 이 회사 너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 어설프게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 주가 잠자니까 죄송한데 걔는 잠자는 게 아니라요. 그 잠자다 깨어서 움직일 애가 아니라 걔는 그냥 거기가 기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혼동하시고 차트상 뭐 이렇게 하면 어쩌고 큰일 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수를 인정하시고 나오셔서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다음 주 방송까지가 저희 올해 마지막 방송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마지막 강의 오늘 하는데 여러분들 와서 2시부터입니다. 듣고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 주 그 추운 날씨에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훨씬 날씨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분들은 꼭 오셔서 들으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